자, 우리 지난 시간에 소켓 했죠, 그죠? 소켓. 어, 오늘 할 얘기는 약간의 소켓과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켓은 그냥 익스플리시트하게 보니까 통신하는 거죠, 그죠? 이쪽 프로세스하고 저쪽 프로세스하고 뭔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주고받든 메시지를 주고받든 어쨌든 통신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의 이 3.2의 슬라이드의 제목이 뭐예요?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죠? 통신에 대한 얘기를 3장에서 뒷부분은 통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통신하는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어요. 두 가지를 배웠는데 한 가지 경험은 어디서 했죠? 스레드. 스레드에서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값을 변경하면은 다른 프로세스가 다른 스레드가 인식하는, 그죠? 그거가 한 가지 통신 방식이고, 그런 통신 방식을 이제 쉐어드 메모리 방식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임플리시트하게 통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메시지 패싱, 뭔가 주고받는 거예요. 이쪽에서 메시지를 만들어서 메시지든 데이터든 우리가 S프린트 F 이그젬플 봤었죠, 그죠? 거기에 리드하고 라이트는 뭐예요? 우리가 리드 라이트는 그 포맷이 어떻게 생겼죠? 그 포맷이 전부 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리드든 라이트든 파일 디스크립터를 써야 되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캐릭터 스트링이에요. 그죠? 또 우리가 거기다 1234 하고 보내면 보내거나 받을 때 내가 1234 하고 보낼 때 받을 때는 뭐로 받아요? 스트링으로 받아요. 1, 2, 3, 4라는 스트링으로 받는 거예요. 두 번째 파라미터의 데이터 타입이 캐릭터 스트링이거든. 그러니까 1234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S프린트 F해서 메시지를 만들고 보내고 보낸 다음에 받을 때는 스트링으로 받아서 이거를 분해를 해야 돼. 그죠? 아토이 그다음에 이토아 이거 배웠죠? C에서.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메시지가 그러니까 1234를 보내더라도 메시지로 변경을 해서 스트링으로 변경을 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또 받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조금 불편하죠. 그 채널이라고 스트링도 만들어야 되고 어쨌든 그런 방식이 메시지 패싱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운영체제에서는 그런 것도 실제로는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 OS라는 관점에서는 두 가지 개념인데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누가 처음에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들 때 우리 어떤 사람이 우리가 알 때 차가 없었잖아요. 차 대신 자전거가 있었고 여러분들 삼륜차라고 들어봐서 삼륜차 바퀴 세 개짜리 앞에 바퀴 하나 뒤에 바퀴 두 개. 그러니까 차라는 것도 우리는 고정관념으로 지금 차는 바퀴가 네 개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기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생각을 해야지.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그럼 그 아기는 다이알 논리는 이런 전환은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없을 수도 있겠죠. 조카나 이런 애들 중에. 그러니까 그런 공학을 하려면은 이런 그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이유가 차를 만들 때 원래부터 바퀴가 네 개였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주차하려면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현재 차는 바퀴가 뭐 끼케야 이렇게 다니지만 이제 바퀴가 주차 걱정하면 옆으로도 굴러가야 되는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걸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깨는 게 되게 중요하지. 그럼 이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때 고민사항은 뭐냐? 우리 공학하는 사람들은 바퀴는 네 개 있어야 된다. 차를 만든다. 그럼 앞으로 바퀴는 계속 네 개만 가지고 갈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펌프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차라는 게 바퀴라는 거 여기 어떤 제목 중에 하나가
뭐 그런 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얘기해봤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죠. issues on communication 이런 샌드위치가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이게 없고 실제는 이렇다는 거지. 자, 그 밑에 보면 이 운영체제나 컴퓨터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슈, 커뮤니케이션 이슈는 뭐냐? 이 말을 한번 보세요. How are links established? 어떻게 링크가 이스태블리시가 뭐지? 세울 것이, 링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원래 고민이었어. 이걸 고민하기 위해서 뭐 어느 날 뚝딱 해가지고 소켓이 나온 것도 아닐 거고, 그죠? 어느 날 뚝딱 해가지고 여기서 파일 디스크립터를 해가지고 나온 것도 아닐 거고. 지금은 우리 답의 형태를 보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실력에 과장이 돼가지고 할 일은 소켓 말고 다른 것도 만들어야 되고 소켓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스레드를 써보니 야 이거 뭐 데이터 공유를 이렇게 되게 절차도 복잡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 미래에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금 어디 기업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링크를 세울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링크가, 그 링크란 말이 고유명사가 여기서는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두 개의 프로세스가 소켓 뭐 하여튼 모르겠고 하여튼 이렇게 링크가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메시지가. 그러면 걔한테는 두 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가능한가? 1대1로는 쉽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본 건 뭐예요? 서버하고 클라이언트라면 1대 다 통신의 모델. 여러분들은 그 1대1 통신의 모델을 만들 만들면 되지. 서버 측에서 any 대신에 IP를 하나 주면 1대1을 통신하는 1대라는 거 다대라는 어떻게 해요? 이런 고민이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그 링크는 유니디렉션을 한 거냐, 가기만 하고 오진 않는 거냐. 이런 내용들. 네 번째는 어떻게 두 개의 만약에 프로세스가 10개가 있으면 1번부터 10번까지 1번하고 2번에도 하나 만들고 3번하고 4번도 하나 만들고 1번하고 4번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할 거냐. 만약에 우리가 10개의 컴퓨터를 갖다 놓고 통신을 어떻게 시킬 거지?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겠어? 내가 만약에 그런 숙제를 해주면 소켓을 일일이 다 하고 이런 생각도 하게 되겠죠. 그죠? 소켓을 일일이 다 만들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 CPU에서 버스, 우리가 뭘 봤지? 버스 그러면 이렇게 디귿자로 생겨서, 그죠? 이게 CPU 안에 있는 버스예요. 그리고 모든 레지스터가 그 버스에다가 데이터를 다. 그래서 어떤 레지스터 하나가 데이터를 보내면 이 데이터가 가는 동안에는 다른 레지스터는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select를 딱 고르죠. select를 딱 고르면 한 놈이 보내고 있으면 다른 거는 못 보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터 구조에서도 시스템 버스 하면 CPU 하나 있고 밑에 메모리 뭐 하드디스크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줄 하나 찍고 뭐라 그랬어? 버스. CPU가 메모리를 쓰려면 버스를 통해서 메모리를 써. CPU가 메모리를 쓰는 동안은 결국은 이 CPU, 이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오는 거 아니에요. 하드디스크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뭐냐? 우리가 지금 CPU 하는 버스나 컴퓨터 구조에서 보는 버스는 이 통신을 하는 컴포넌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통로는 딱 하는 것만. 그 통로가 소켓이 됐든 링크가 됐든 스트림이 됐든 통로가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가 하나 통신을 하면 다른 애들 쉬어야 되고 뭐 하는 통신을 쉬어야 되고 이런 단점은 뭐지? 싸요. 실수하고 비싸요. 속도는 느려요. 트레이드 없어.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스타. 그러니까 점 하나가 별 그려보면 점 하나가 스타 해놓고 별 이렇게 그려놓고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씌우면 뭐냐면 점 하나가 모든 점에
그렇게 되면 뭐예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 내가 얘한테 데이터 줄 때 쟤는 또 다른 애한테 데이터를 줄 수가 있어. 비싸죠. 그죠? CPU에서도 이제 그 버스 게임일 것 같은데, 지금 뭐 7나노, 2나노 막 나와. 나노라는 게 뭐죠? 그 줄의 굵기, 그 다음에 각 소자의 크기가 작아지니까 요 손톱만한 칩에 얼마나 많은 트랜지스터나 전기줄을 집어넣을 것인가. 그래서 뭐 20나노. 그러면 모든 굵기가 다 굵으니, 모든 크기가 다 크니 몇 개 못 집어넣지. 몇 개 못 집어넣는데 거기다가 이 버스를 잔뜩 때려 넣을 수 있느냐? 버스의 개수가 중요하냐? 아니면 컴포넌트의 개수가 중요하냐? 컴포넌트의 개수가 더 중요할 수도 있지. 버스의 개수를 미니마이즈. 자꾸 나노 기술을 만드는 게 뭐냐면 작게 하면 컴포넌트도 더 집어넣을 수 있고 계속 작으면 더 이상 집어넣을 컴포넌트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CPU에도 캐시가 들어가 있어. 그전에 내가 배울 때는 캐시는 CPU 밖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CPU에는 캐시가 들어가 있어. 이게 L1 캐시, 온치 캐시가 공간이 남으니까 캐시를 주고 또 다른 캐시는 L2 캐시는 또 CPU 칩에 있어. 칩의 구조에 따라서 칩에 얼마나 많은 소자나 전기줄이 소요되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남으면 하다못해 캐시를 집어넣었어. 메모리도 집어넣고 디바이스도 집어넣고 거기다가 버스를 더 집어넣어주고 그러니까 버스는 하나다. 그게 아니지. 통로가 하나도 아니고 이런 내용도 이제 컴퓨터 구조시간 그죠? 컴퓨터 네트워크 시간에 또 많이 접할 텐데 거기서 나오는 이슈들이 사실 이거 대충 넘어가도 내가 할 말은 그때 운영체제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운영체제는 그럼 어떻게 설계되는 건가? 운영체제를 뭐 수태공학거든요. 거기서 하자는 대로 합니다. 여기서도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하자는 대로 그게 더 디테일하게 갖습니다. OS는 5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죠? 뭐지?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메모리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이것만 OS라고 치고, 각 디바이스들을 제어하는 건 인베디드 시스템이죠. 그 자체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산학적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어. 또 마지막에 OS라는 게 하나가 네트워크였습니다. 그 자체의 분량은 너무 분량. 그러니까 이거 보시죠. 여기서는 나만 보여줘요. 실제로 그 네트워크나 이것도 일종의 네트워크이죠. 통신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슈들은 여기보다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이다. 네트워크를 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개념은 다 똑같이 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메시지의 크기를 제한을 할 건가? 크기를 제한할 거고 왜냐하면 만약에 보내는 쪽에도 버퍼가 있고 받는 쪽에도 버퍼가 있을 텐데 버퍼의 사이즈가 무한이 되면 보내는 메시지의 크기도 무한이 됩니다. 받는 쪽의 버퍼가 요만해요. 메시지를 원하대로 크게 해서 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프린터에는 메모리가 몇 메가 있어요? 프린터에? 1기가 그렇게 들어가나? 그 돈이니까. 메모리가 돈이죠. 그 다음에 프린터도 돈이죠. 만약에 프린터가 256메가 D램을 갖고 있어. 우리가 아래 한글 클릭해서 출력하면은 우리 파일이 프린터로 가겠지. 내 파일이 1기가고 프린터는 256메가. 어떻게 하지? 스플링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스플링? 제 크기를 256메가 이하를 치면 보내고 또 잘라서 보내고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저 프린터의 크기가 메모리가 내 파일을 받을 수 있는 메모리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이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가다가 여러분들 컴퓨터 구성 시간에
페리티 비트 배웠죠, 그죠? 밀령 가는데 이런 신호가 가는 거예요. 이런 신호가 전기줄부터 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기줄이 굉장히 멀다면 이라는 그 데이터가 가면서 약해지겠죠. 그래서 곡선이 내보면 어느 순간에 얘가 0처럼 보일 수 있고 0이라는 데이터를 쭉 보내는데 모든 통신에는 잡음이 끼죠. 잡음이 끼는데 얘가 이렇게 뭐가 또 생겨요. 그럼 얘가 1로 보일 수 있어.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 비트 보낸다. 망가져봤자 한 비트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 한 비트가 망가지고 하는 건 별로 없는데 데이터를 1기가를 보내. 어디 비트가 하나 망가지면 1기가를 다시 보내야 돼요. 그 데이터를 모두 깨날 것이다. 그런 문제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안 가르쳐주고 두 개의 컴퓨터가 통신을 하려면 뭘 고민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구글링을 하든 챗GPT를 지난 시간에도 어떤 학생이랑 누가 물어봤지? 리슨을 하려면 리슨 보였잖아요 우리? 학생 질문이니까 이런 질문이 수업 시간에 나와야 돼요. 리슨이 나오면 리슨을 하면 얘는 잔다고 그랬죠. 자고 있다가 저쪽에서 리퀘스트가 들어오면은 깨가지고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실행하는 중간에 리슨은 지나갔잖아. 우리 C로 말하자면 그죠? 이 서비스라는 분야에 다른 리퀘스트가 또 들어올 수 있죠. 네이버 같이 이거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다 뭐라고 써온 거를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디스커션을 해가지고 야 5가지 항목으로만 정해봐. 중요한 거.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이거를 왜 교수한테 의지하고 그죠? 왜 교과서한테 의지하고 이거 가지고는 공학을 할 수가 없어요. 공학하는 사람들은 되게 오랜 시간을 들이면 오랜 시간만큼 결과가 나와요. 시를 하나 쓴다고 생각합시다. 음악을 하나 작곡한다고 생각해봅시다. 문제에 대해서 몰라요. 음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누가 알아요? 팔아봐야 하는 거예요. 공부를 뭔가 만들어요. 여러 사람 시를 하나 만드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음악 작곡하는데 여러 사람이 공돌이들은 굉장히 편한 거예요. 시를 생각하는 사람도 창작을 하고 음악을 창작을 하지만 우리 공학도 창작을 해요. 근데 창작 안에 뭔가 고민이 있을 거다 해서 이 책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슈들이 뭐가 있냐면 네이밍. 우리가 저놈의 IP를 알잖아요. 저놈의 IP가 사실은 제 이름이에요. A라는 컴퓨터하고 B라는 컴퓨터하고 얘기하면은 저게 필요하죠. IP가. 그죠? 글로 오고 가는 거고, 이름을 정할 때,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 인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 다이렉트는 이렇게 여기 다 이름이 있죠. 받는 애들. 소켓 번호가 있었죠, 우리. P, Q. 걔가 이름이.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이런 애들을 통신할 때는 네이밍이라고 그래요. IP. 상대방의 이름을 IP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 또한 나오잖아요. 오토매티컬리 이스태블리시 커뮤니케이션 링크가 오토매티컬리 생긴다. OS 오토매티컬리 생긴다 by OS 이게 책에 써 있는 말인데 OS를 수업하는 입장에서는 OS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OS가 생성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사용자 입장이 된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OS가 만들어주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근데 OS를 배우고 컴퓨터를 배울 때는 OS가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OS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관점이면 오토매티컬리라는 말이 옳지 않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니.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시메트릭, 어시메트릭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거는 PQ인데 여긴 P하고 ID. 이것도
진짜 안 바뀌는 내용인데 우리가 엊그저께 보여준 소켓은 시메트릭은 이제 대칭. 그냥 똑같은 처지다 하는 거고요. 어시메트릭은 A가 not의 뜻이잖아요. 우리는 서버하고 클라이언트 발전으로 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똑같은 입장이 아니죠. 비대칭이다. 대칭. 둘만 통신하는 거니까. 둘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이 여기서 이제 논의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아이디를 쓰질 않는데, 사실은 전부 아이디를 쓰진 않는데,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프로듀서 컨슈머끼리 해가지고 뭐 샌드, 그 다음에 리시브, 메시지를 만들어서 샌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컨슈머는 그 메시지를 받아서 뭔가 해석을 하고 어떤 동작을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인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인다이렉트. 아까는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시메트릭하냐, 안시메트릭하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다이렉트. 내가 직접 주고받는 게 아니라 메일박스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이 메일박스에다가 계속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씩 톡톡 만들고 거기다 던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을 때는 챙겨서 받아야죠. 뭐 이런 것처럼 메일박스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메일박스에서 보내고 메일박스에서 받고 하는 통신 방식. 이때 이 메일박스 이건 뭐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만드는 거 쉽겠죠, 그죠? 뭐 이런 만들면 이런 고민이 되겠죠. 얘는 고민이 P1, 2, 3가 있어요. 프로세스 세이는데 P1이 보냈어 메일박스. P2하고 P3가 보고 싶어. P2가 봤어. 그럼 어떡하지? P3는?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을 뭘 하든 우리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파수도 포기하면 되지, 뭘, 그치. 여기서 여기 밑에 나오는 말은, 그럼 어떡하지? 딱 두 개만 프로세스가 있게 한다. 한 프로세스만 리시브하게 한다. 다른 프로세스 늦게 가면 못 보게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allow the system to make arbitrary selection. OS가 아무 프로세서나 골라서 하게 한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죠? 이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은 내가 말하는 이슈 내지는 솔루션은 전부 상상 가능한 거니까 주로록 잘 쓰지도 않는 건데 계속 나와요. 메일박스. 자, 그러면 메일박스를 개발자들이 메일박스를 아까 말하면 쉽게 말해 어떤 라이브러리처럼 소켓 갖고 메일박스 같이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그거를 뭐냐면 이 프로세스 오운드 메일박스. 우리가 프로그램 짜서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메일박스가 생기고 메일박스가 디스트로이 되고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메일박스라고 시스템 콜을 부르면 OS가 만들어줄 거냐? 그러니까 이 메일박스가 프로세스가 오운할 거냐? 보유할 거냐? 아니면 OS가 보유할 거냐? 이런 얘기. OS가 보유하면 우린 다행이고, 근데 우리 개발자 입장에서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짜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민연락에 뭐 계속 나옵니다. 그죠? 뭐 어떠고 여기 이제 버퍼링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뭐뭐 배웠어요? 다이렉트
우리가 하고 썼던 방식, 메일박스. 그죠? 이거는 인다이렉트. 인다이렉트에는 메일박스만 소개시켜줬고요. 다이렉트에서는 시메트릭하냐, 어시메트릭하냐. 이거가 이때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뭐냐면 버퍼링 얘기하는데 버퍼가 자꾸 나오죠. 버퍼는 왜 만들었죠? 우리가 디바이스 보면 디바이스에도 디바이스 컨트롤러 기억나죠? 간신히 이제만 ቁ끄네요. 디바이스 컨트롤러에도 봐도 버퍼가 있죠. 그죠? 거기 이제 데이터 버퍼, 어드레스 버퍼 이런 게 있었죠. 거기 버퍼가 있어요. CPU에도 버퍼가 있어요. 레지스터는 다 버퍼예요. 프린터에도 버퍼가 있어요. 버퍼는 왜 생기지? 왜 만들었지? 이거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5점. 버퍼는 뭐냐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으냐면 이 두 컴포넌트가 뭔가 주고받아요. 둘 다 바빠. 야, 가져가. 그럼 어떻게 해요? 나 바빠. 거기다 놔.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속도가 서로 다르니까 CPU는 굉장히 빠르고 얘는 굉장히 느려요. 근데 얘가 얘한테 주려면 얘 바빠요. 바쁘다는 말이 뭔지 알겠어요? 그죠? 바쁜 사람, 얘가 바쁘다는 이유 알겠죠? 미안해, 너가 아니라 A, B가. 그러니 여기서 줄래니, 야, 이거 받아. 근데 막 꾸물 받는 거예요. 승질나죠? 여기다 놓고 가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컴포넌트에서 이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옮겨주는 애가 누구지? DMA가. 여기 있으니 네가 갖다 놔라. 사이클 스틸링 해가면서 네가 갖다 놔라.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버퍼링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데이터를 어떻게 하지? 크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로. 여기 보면 전부 다 캐패시티, 제로 캐패시티, 바운디드 캐패시티, 언바운디드 캐패시티. 뭔지 의도는 알겠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거는 있어요, 없어요? 버퍼의 크기가 무한대야. 그딴 거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지? 어싱크로너스 커뮤니케이션. 얘는 뭐 저 얘기보다 블락킹이냐 블락킹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와요. 블락킹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보내요. 샌더가 데이터를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나는 우리 C로 말하자면 라이트가 샌드잖아요. 샌드 해놓고 라이트 해놓고 나는 그 다음 주를 실행할 건가 말 건가 하는 얘기. 라이트 해놓고 걔가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이게 블락킹이죠. 라이트 해놓고 뭐 데이터 알아서 갈 거고 또 걔가 알아서 받겠지. 나는 내일 하려다. 하면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난 블락킹이에요. 그죠? 블락킹이 좋아요? 난 블락킹이 좋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이거 어떤 케이스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죠? 어떤 케이스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프로그램 로직이 어떤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블락킹과 난 블락킹이 둘 다 유용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보낸 다음에 내가 얘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 아들한테 야, 너 7시까지 들어와. 대답이 없어. 어떡하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아까 블락킹, 난 블락킹 요 사이에 알았어. 뭐죠? 군대에서 복창 7시까지 들어갈게요. 내가 네 메시지 받았어. 하고 뭘 보내주는 거를 acknowledgement라고 해요. 에크 그러는데 여기에 acknowledgement를 보내. 그러니까 여기서는 샌더는 샌드 해주고 기다려요. 뭘 기다리냐면 acknowledge를 기다려요. 리시버는
오면은 받은 다음에 얘가 뭘 보내줘야 돼. 내가 보내고 기다려요. 그 다음에 받은 데서는 받고 나서 잘 받았다 하고 메시지를 보내줘요. 그러면 나는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예요. 세 가지 타입 알겠죠? 그죠? 주로 세 번째 거를 많이 써요. 특히 요새같이 무선통신이 뭐지?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런 거는 전부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 예를 들어서 센서들이 많이 있어요. 뭐 온도 재고 뭐 이런 센서들이 되게 많으면 얘네들이 데이터를 보낼 거예요. 서버한테. 여기 불났다. 그런 거를 보낼 거. 막 여기저기 보내겠죠. 근데 이 무선통신의 문제는 뭐가 되냐면 여기 만약에 여기 센서가 10,000개가 있다고 쳐요. 자동차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10,000개가 있는데 10,000개가 막 통신을 하다 보니 주파수에 충돌이 생겨요. 주파수에 충돌이 생기면 우리가 라디오로 말하자면 잡음이 들리는 거지. 그러면은 보내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블루투스, 또 와이파이 이런 것들은 직비 이런 것들은 보내기 전에 여기 지금 전파가 뭐가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보내요. 네, 왔다 갔다 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보내는 이걸 시작하고 이 사이에 시간이 있죠. 보내려고 했는데 얘가 먼저 보내버렸어. 얘가 볼 때도 다른 센서가 볼 때도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신호가 없거든. 얘가 먼저 보내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또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무선 통신에서는 여기 지금 되게 디바이스들이 많잖아요. 이런 문제가 벌어질 확률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보낸 다음에 기다려. 받았나 안 받았나. 충돌이 나서 자꾸 통신이 끊기니까. 내가 받았다는 에크널러지먼트가 와야 돼. 이게 안 돼. 시간을 기다립니다. 뭐 얼마나 기다리는지 뭐 예를 들어 뭐 2초를 기다려. 2초를 기다리다가 안 와. 안 오면은 이게 가다가 깨졌구나. 제가 못 받았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얘가 또 기다려요.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즉시 다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기다렸던 시간의 자승만큼을 기다려요. 그리고 채널이 비어있으면 또 보내. 또 안 오면 만약에 처음에 1초 기다리다가 보냈어요. 지금 말하는 이 시간은 내가 보낼 때 보내고 바로 에크 안 오면 또 바로 보내고가 아니라 한번 보내고 에크가 안 온다는 얘기는 충돌이 나는구나. 내가 아예 안 보내는 경우는 이 채널에 신호가 많으면 아예 안 보내잖아요. 비었는 줄 알고 보냈는데 안 갔다는 얘기는 충돌이 나는구나. 트래픽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내가 천천히 보내야겠다. 이 모든 디바이스들이 천천히 보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보냈더니 안 되니까 나 이번에 2초를 기다렸다가 보내야지 하고 에코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안 오면은 다음에 4초 기다리고 16초 기다리고 그러다가 보내고 4번 실패하면은 4번인가 5번인가 하여튼 프로토콜마다 있죠. 몇 번 보내다가 계속 에크날리지가 계속 안 오면 간도 하고 드랍 해버려요. 무슨 말 이거 컴퓨터 네트워크 가면 다 배울 거예요. 다 배울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말하자면 주로 에크를 쓰죠. 이게 막연한 거거든요. 우리가 남블락킹 하면은. 블락킹 하자니 어떤 문제가 생겨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남블락킹 하자니 내 메시지 전달이 똑바로 됐을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통신 환경이 가끔씩 통신을 주고받아. 그러면 데이터 신호끼리 충돌날 일이 없겠죠. 그죠? 잘 가겠지. 하고 남블락킹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블락킹은 너무 하염없이 될 수도 있으니 이 시간만큼. 에크날레지 알겠죠? 그리고 얘도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여기 하나 더 추가돼야 되는 거는 뭐예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에크날레지먼트가 안 오면 샌더가 보냈는데 이 에크날레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리시브 하면서 acknowledge가 받았다는 신호가 와야 되는데 안 와요. 무한정 기다리느냐 아니면 일정한 시간만큼 기다리다가 안 오면 다시 보내. 아무래도 후자가 낫겠죠, 그죠? 후자가 낫지만 통신은 많이 생길 거고. 자, 후자가 나은 방식을 택했어요. 택해서 이게 에크가 안 오네 하고 또 보내요. 근데 실은 에크가 오는 중이야. 받는 놈은 뭔가 두 개가 왔거든. 그분이 이게 두 개가 필요한가 보다 하고 받을 거예요. 보낸 다음에 에크를 또 얘는 받겠지? 두 번째 거는 받았구나. 그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다뤄지는, 특히 요즘같이 무선 통신이 많고, 자동차는 어떻게 해요? 자동차 안에도 전기자동차나 자율자동차는 이제그 안에 센서들이 통신을 많이 하잖아요. 주로 어떤 통신을 해요? 유선 통신을 많이. 와이파이는 무선이잖아요. 여기는 전부 유선 통신. 위험하잖아. 통신이. 다 깨지고 브레이크, 악셀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선 통신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여튼 통신할 일이 막,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OS 시간에는 넘어가고 별도의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올 때 우리는 본질을 알고 있어야 돼.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뭐냐? 키워드가 딱 두 개예요. 첫 번째가 커넥티드 월드. 다 연결되는 거예요. IoT, 사물 인터넷, 뭐 이러고. 그 다음에 자율자동차. 자율자동차도 신호등하고 위성하고 계속 연결이 돼야 돼요. 그죠? 내비? 그것도 다, 완전히 다 연결되는 거야. 여기서 이슈는 뭐예요? 보안, 통신, 충돌,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 그 센서나 디바이스를 만드는 기술은 디바이스를 우리가 만드나? 누가 만들죠? 전자공학이나 이런 애들이 만들죠. 그죠? 그 디바이스도 똑똑해지니까 막 디바이스 안에 AI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온 디바이스 AI라. 야씨, 그 전에 AI 안 들어갈 때 이거 전자공학과 애들이 만들면 됐거든. 근데 AI가 올라가. 피곤해지는 거죠. 점점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그게 들어가죠. 통신하려면. 그러니까 뭐 전자공학과나 정보통신공학과에서 이 통신 프로토콜을 이게 어떻게 되고 거기서 이제 프로토콜을 다시 설계하기도 하고 그런 과목이 데이터 통신하고 컴퓨터 네트워크. 그다음에 데이터가 깨지면 안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중간에 가다 깨지느냐 충돌나느냐 하는 거는 컴퓨터 네트워크까지의 할 일이고 누가 셉쳐가잖아요. 셉쳐가 훔쳐가잖아요. 해킹을 하잖아요. 그건 보안 얘기죠. 보안. 그죠? 그 보안 얘기가 또 나오고. 그 다음이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 이게 다 원활하게 돌아가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고 이걸 처리하는 방식이 AI, 인텔리전스, 커넥티드 월드, 그 다음에 AI, 인텔리전스가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거기서 OS는 어느 쪽에 이슈가 있느냐, AI 쪽에 이슈가 있느냐, 아니면 커넥티드 월드 쪽에 이슈가 있느냐, 커넥티드 월드 쪽에 이슈가 있는 거죠. AI는 뭐 일종의 어플리케이션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AI도 결국 빅데이터의 한 알고리즘 방식이다. 근데 나도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빅데이터를 하는 사람들은 AI를 배워요. AI를 하는 사람들은 빅데이터 안 배워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차이가 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쳐지겠지. RPC, 이것도 리모트, PC 나오니까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그게 아니에요. 리모트 프로세스 콜, 프로시저 콜, 프로세스 콜. 이건 뭐냐면, 이쪽에서 마치 우리가 프로그램 짜면은 메인에서 바보라는 함수 부르고, 바보가 또 누구 부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서브루틴, 어떤 함수는 다른 컴퓨터에 있는 거. 야, 이 계산 네가 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AI 뭐 딥러닝 뭘 짰어요. 근데 나는 내 컴퓨터는 이게 PC야. GPU가 없어. 저쪽에 GPU 있거든. 그럼 GPU를 하나씩 다 사줘야 되냐? 그럴 필요 없잖아요. GPU 서버 하나 갖다 놓고 거기 프로그램 쓰고 내가 걔를 불러요. 그것도 돌고 결과만 합니다. 그럴 방식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하나의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서브루틴이나 이런 것들을 특정 목적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 성능이 우수한 어떤 컴퓨터한테 시켜서 리모트로, 그죠? 리모트로 뭔가 한다. 근데 나는 결과가 리턴 밸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리턴 밸류가 중요하니까 나는 블락킹 해야 돼요? 안 블락킹 해야 돼요? 리턴 밸류가 기다려지니까. 서브루틴 받을 때 리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P가 리시버 Q가 뭔가 메시지를 기다려요. 근데 샌더가 죽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Q는 P가 죽은 줄 모르고 여러분들 클릭했는데 네이버가 죽은 거예요. 다운됐어. 승질나야 안 나요? 다운됐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주면 좋은데 그건 네이버고 우리 PC 안에서 내가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A, B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디버깅 하다 보면 그런 일 벌어지죠. 보냈는데 답이 없어. 답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걔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Q는 당연히 계속 블락드 forever, 계속 블락킹 돼 있을 상태가 됐고, 그러면 OS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로 OS는 Q를 같이 죽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P가 죽었으니 P랑 통신하려는 너도 죽어 하고 OS가 죽여줘야 돼. 또는 그리고 OS는 아니면 OS는 P가 죽었다는 거를 Q한테 알려줘야 돼요. 네? 그렇게 써 있죠. OS가 이렇게 해야 하네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에크 기다리고 다시 보내고 여러분들 우리들의 OS는 이걸 안 합니다. 이걸 하는 OS가 생기면 챕터가 하나 더 생기고 여러분들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원한이 맺히면 과장돼서 이 챕터를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의 후배가 죽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뭔가 하나가 터미네이트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OS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앞에도 이슈들 나왔는데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모든 파스빌리티에 대해서 OS가 솔루션을 주고 있다, 안 주고 있다? 그렇지. 프로세스 배울 때 뭘 배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패런트가 있으면 패런트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요만큼 차일드한테 주죠. 그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메이 이렇게. 두 번째는 메이하고 뭐라고 했어요? 패런트의 리소스 중에 일부를 차일드한테 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쓰고 있는 OS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다짜고짜 Q를 죽일 수도 있고 Q한테 이게 끝났음을 알려줄 수도 있고 근데 이 측면에서는 OS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알겠죠? 그런 것들을 쭉 가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꾸 나오네. 메시지, 이거 컴퓨터 네트워크 가서 배우세요? 오케이? 1989년에 배웠어요, 나는. 내 지식에서 멀지 않아요, 이게. 타임아웃 나오죠. 뭐 보내고 대답이 없어. 이게, 이 내용이 내가 89년에 배웠을 때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답이 없고 그러면 다시 보내고 하는 게 요새 프로토콜이에요. 802.15.4, 802.11, 뭐 이런 것들. 디바이스 통신 시대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가지고 나오는. 그때 이거 할 때는 답답했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3장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운 건 뭐예요? 실제. 이런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고, 그리고 지금 있는 게 나오게 된 거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만들어냈고,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은 이걸 배우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이슈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어라 하는 게 네, 핵심입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